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중독에 대해 발표할 이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저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과제를 통해 페이스북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답니다. 페이스북 중독의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중독 이해, 페이스북 중독 원인, 페이스북 중독의 상담 및 치료, 페이스북 중독 해결점, 그리고 결론입니다. 페이스북이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웹사이트 중 하나로 한국의 싸이월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2년 5월 현재 나스닥 상장 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펠러 엘토에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 나이를 기준으로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가입만으로 간단하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친구 몇 개를 통하여 많은 이들과 웹상에서 만나 각종 관심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04년 2월 4일 당시 19살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학생 마크 저크버크가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며 창업하였고, 개설 첫 달에 더스틴 모스코비츠 그리고 크리스 휴스가 동업자로 합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사이트였다가 2월 말 무렵 하버드 재학생 절반 이상이 가입하였고, 3월에는 스탠퍼드, 콜롬비아, 예일대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설 두달 만인 4월에는 MIT,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교와 모든 아이비리그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9월 2일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 말에 이르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7개국의 2,000개 이상의 대학교와 25,000개 이상의 고등학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1일 마침내 전자우편 주소를 가진 13세 이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이용률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페이스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SNS예요. 보시다시피 맨 앞에 가장 높은 숫자가 페이스북이죠. 그러면 SNS 앱 사용시간 변화를 보겠는데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모두 페이스북이 가장 높은 숫자에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페이스북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당신을 중독시킨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즉각 반응 중독. 표면적으로는 스마트 시대가 가져다준 편리쯤으로 치부되는 SNS의 즉각 반응 현상. 즉 내가 올린 포스팅에 사람들이 바로 좋아요를 누르는 현상에 우리가 열광하는 데는 인간의 발달로부터 기인하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가난하기 시절 자신의 위기 상황, 즉 젖이 없다든지 기저귀가 젖었다든지 할 때 주위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울음으로 그것을 사방에 알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 요청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 속도가 바로 애정의 크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결례에 주위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나쁜 물질이 아니고 원래 사람들이 정상적인 욕구와 학습 발달에 필수 불가결인 물질이죠. 하지만 도파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도하거나 불균형일 경우 정신분열증이나 중독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SNS가 실제의 대면의 관계에서는 어렵게 얻어지는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또 눈을 맞추고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적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등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 노력을 통해 상대의 관심을 간단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획득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정리된 글자와 포토샵한 사진 뒤에 숨어 있으면서 최대한 사랑스럽게 연출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에게는 최대치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험실 지처럼 우리는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감 중독인데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여행 갈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실제 여행보다 흥분되는 것은 여행 계획을 짤 때인 것 같아요. 꿀을 넣었을 때 주위와 얼싸안고 한화하지만 이럴 때는 도파민보다는 모성 호르몬으로 불리우는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공격수가 골대 앞까지 혼자서 볼을 드리블에 들어갈 때 우리는 도파민의 짜릿한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도파민은 성취 가능한 목표를 눈앞에 두었을 때 최대치로 분비되는 기대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켜보는 그런 것들은 중독 증상의 일부입니다. 뇌 과학에서 의식이란 뇌의 신경망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균형 있게 가동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충분히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SNS에 손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선택하기도 전에 페북이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같아서 할 수 없이 들여다보는 척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페북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가와는 별개로 버튼을 누르는 짓처럼 아무 의식 없는 끌림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세 번째로 티징 중독인데요. 여러분 혹시 스트립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스트립쇼의 무의는 처음부터 나체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의 론칭은 흔히 티징이라는 기법으로 시작해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장 간단한 말로 하면 궁금하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서구의 공포영화보다 공백의 모미를 살린 일본의 공포영화가 더 무서운 것은 화면에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정보 부재를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일부만 있을수록 더 도파민을 분비해 각성을 유발합니다. 궁금해 죽겠다는 것이죠. SNS의 정보는 완전하지 않다. 기껏해야 1000글자 이내고 트위터의 경우는 그것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 혹은 광고 주체들도 충분한 정보를 줌으로써 자신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페북에 타임라인을 올려갈 때 찔끔찔끔 흘리는 유혹의 시냇물을 헤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무리할수록 그리고 외로울수록 이런 유혹은 더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반전 중독인데요. 꼭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겠다는 목적이 없는데도 자꾸만 SNS를 집어드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측 불능성 때문이죠. 지구상의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전으로 뒤통수를 치는 영화에 우리가 한화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스트레스일지 재미일지는 예측 불능성의 정도에 있는데 그 정도의 기준은 위험입니다.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안전하게 홈으로 들어갈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들었다 놨다 하는 놀이기구도 안전의 정도만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지 재미를 줄지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SNS를 여는 순간 죽음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메일함이나 페북의 타임라인을 여는 심리에는 달콤한 초콜릿 박스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프레스트 검프의 명대사처럼 무엇이 나올지 절대 모르는 것이죠. 페이스북 중독이 마약 중독만큼이나 위험하다. 페이스북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데요. 페이스북 중독이 마약 중독과 유사한 수준의 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오피로 트레 교수 연구팀은 페이스북 중독 시 마약 중독에 걸렸을 때와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트레 교수 연구팀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로 인한 중독 증상인 갈망, 금단, 갈등 등을 설문조사에 평가했어요. 또 컴퓨터 스크린에 페이스북 관련 이미지와 무작위 이미지를 보여주고 버튼을 빨리 누르는 실험과 동시에 그들의 뇌 활동을 촬영하는 연구도 병행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페이스북 중독자의 경우 페이스북 관련 이미지를 봤을 때 가장 빨리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일부 피실험자는 교통신호보다 페이스북 이미지에 더 빨리 반응했고요. 이때 이들의 뇌 편도체와 줄무늬체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해당 뇌 부위는 주로 특정 욕망에 대한 갈구와 보상 심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코카인 등 마약 중독자들의 뇌에서도 유사하게 활성화되는 곳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트레 교수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뇌는 자동차의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충동적 시스템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억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서 마약 중독자의 경우 언제 시스템이 망가져 조절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만 페이스북 중독자의 경우 억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교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시대의 최고의 소통 도구로서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지만 실제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오타와시 대중보건센터 소속 연구팀이 12세에서 18세 학생 7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SNS 사용 시간과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결과 응답자의 6분의 1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분의 1은 우울증 및 불안증 증상을 보였고요. 이러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할 확률이 타 학생들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도한 SNS 사용은 수면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의 피츠버그 의학대학원 연구팀이 SNS 사용과 수면의 질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61분가량 SNS에 소비되는 응답자 가운데 30%는 심각한 수준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큼 페이스북 중독은 마약의 중독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중독 상담 및 치료인데요. 인터넷 사용은 낮은 자존감, 미숙한 사회적 관계, 외로움,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키우는 데 더 위험하고 취약합니다. 상담 시 치료 모델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공존 변이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담자들은 잃어버린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내담자는 사회 공포증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인지, 또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내담자는 파워풀함을 느끼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인지, 내담자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담자들이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 욕구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가는 것은 회복으로 가는 훌륭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중독의 또 가족 구성원의 인식의 필요성이 절실한데요. 페이스북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에서 언급한 대로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들은 혹은 교사들조차도 이를 단순히 환자와 중독 대상과의 관계로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손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중독 대상을 자제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절제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환자 탓이라고만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무절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과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게임 중독이라고 그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 더 연구하는 자제 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페이스북 중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학교나 직장 등에서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가상 공간에서라도 보상하고 싶은 현상인데요. 이 이면에는 학교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이 부족한 경우에 오히려 더 SNS나 페이스북과 같은 가상세계에 몰두하게 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며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직무나 학업 등에는 소홀하고 밤낮이 뒤바뀌는 현상으로 보호자의 애를 태우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단순히 중독 때문에 생긴 것이니 중독 대상만 차단시켜버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중독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한 심리적 우울, 불안 등의 마음의 상처도 함께 돌봐줘야 합니다. 이 대목이 복원이 되어야 환자도 자신의 실제 삶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대상만 죽어라 비난해도 환자는 자신의 실제 삶으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중독 대상을 분리시키려는 보호자에 대한 원망과 깊숙한 분노만 강해지게 되고요. 이것이 보호자와 환자를 때로는 극단적 대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환자가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보호자의 차가운 애착도 한몫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당장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너무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만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켜 환자로 하여금 더 화나게 만들어 가상세계로 더 빠져들게 만들기도 하죠. 보호자가 일반적인 훈시가 지시만으로 더 이상 개선이 없다면 보호자들도 급한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고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히 환자의 내면적 갈등부터 함께 풀어나가야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중독 등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중독 자가진단법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로그인을 한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페이스북 알림을 확인한다.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페이스북 웹이 있다. 페이스북 자동 로그인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페이스북이 점점 재밌어진다고 느낀다. 스마트폰보다는 PC로 페이스북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고요. 페이스북에는 예쁜 여자, 멋진 남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에서 뉴스를 보느니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친구들이 올려준 글을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10개 이상의 그룹에 가입되어 있다.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미친 듯이 화가 난다. 외국인과 영어로 채팅해 본 적이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 실제 만난 적이 있다. 정모나 번개 모임 등. 페이스북을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 거린다. 페이스북의 소셜게임, 팜빌, 스티빌 등을 즐겨본 적이 있다. 10분만 하려던 페이스북을 장시간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실제 관심 있는 친구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한 경험이 있다. 식사 전 음식 사진을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것을 필수라고 생각한다. 주변 친구들이 좀 더 페이스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때문에 셀카 찍는 횟수가 늘었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 잊고 있던 동창, 첫사랑, 옛 친구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내가 쓴 글에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 왠지 속상하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 느낌들을 페이스북에 쓰고 싶을 때가 있다. 한 개 이상의 웹을 페이스북과 연동시켜 주었다. 자, 자가진단법 해보셨나요? 페이스북 중독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포스팅을 하고 나면 로그아웃을 하라. 두 번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모든 푸시 알림을 꺼라. 잠자리 전, 들기 전 노트북을 끈 다음 스마트폰과 함께 다른 방에 두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라. 목욕을 하라. 단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지 마라. 페이스북 확인을 하루에 3번 총 30분만 하라.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라. 이건 참 어려운 일이겠죠? 식탁 위에 바구니를 두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넣어두라. 오후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마라. 오프라인의 우정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라 입니다. 페이스북 중독을 예방하고 벗어나고 싶다면 SNS 안 하는 시간을 정하고 서서히 SNS를 멀리하고 싶다면 SNS 안 하는 시간을 정하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화장실 갈 때,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나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SNS 알람을 꺼놓고 웹에 표시된 빨간 알람 숫자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SNS 접속 빈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마트 화면을 흑백으로 설정하기. 사람들은 밝은 빛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흑백으로 바꾸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에게 만약 휴식 시간이 없다면 참 그 삶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에게 휴식을 준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SNS 중독 증세를 느꼈다면 스마트폰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증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손석환 박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SNS를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업무가 한창 바쁜 시간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다짐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렵다면 우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사용하지 않기 식으로 물리적 제한을 두고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SNS가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굳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용하지 않는 과감함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무엇이든지 적당히 쓰면 좋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죠. 스마트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SNS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당히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한 때입니다.